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차익 실현의 욕구에 맞닥뜨려 모두 다 약세 지금 마감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생산자 물가 지표 등 경제 지표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에 관심을 쏟았는데요. PPI는 전월 대비 0.6%로 0.3%에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CPI 발표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느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얻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2달간의 경제 지표를 봤을 때 FOMC 연준 위원들의 변화를 감지할 만한 중대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클로징 라이브를 통해서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 과 업종별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날에 올랐던 기술주들이 다시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를 나타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FOMC 회의를 이제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뭔가 안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 애플이 잘 버텨줬어요. 그러면서 조금은 이제 좀 하락폭을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나 AMD가 장중에 크게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좀 줄이긴 했는데 3%대 하락 마감하면서 기술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소형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2%대 빠르게 급락하면서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던 소형주들이 또다시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ME 페드워치에서는 지금 6월 달에도 금리가 고정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한 40%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는 한 25%였는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어요. 0.6%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치가 0.8% 정도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하락세를 조금 더 확산시키는 모습이 있었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올라갔습니다. 지금 미국 재고량이 지금 줄어들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지난밤에 크루드 오일이 81달러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쪽에서 결국은 파산 얘기가 나옵니다. 피스커가 먼저 지금 파산에 대한 얘기를 나왔는데, EV 피스커라는 회사는 이미 2주 전에 그 기업이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라는 얘기를 회사 측에서 했었고, 그리고 인력들도 15% 감축을 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예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기차에서 처음으로 이제 파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 업체들 대부분이 5%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US 스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합의를 보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이 US 스틸은 미국 철강 회사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인수합병을 반대를 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또 입장이 좀 다르죠. 주가는 또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로빈후드가 지금 새롭게 또 시장에서 등장을 했는데, 지난 거래량이 한 41% 증가했다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로빈후드에 대해서 다시 또 관심이 좀 모아지는 모습이 있었고, 장마감 후에 어도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EPS 4달러 48센트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한 51억 8천만 달러 정도 발표를 했고요. 이 예상치보다도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가이던스가 좀 애매모호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가이던스가 지금 EPS를 갖다가 4달러 40센트까지 고점을 거기까지 잡았는데 4달러 38센트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했고, 그리고 매출을 3억 달러까지 상한선을 잡았는데 시장에서는 요거보다 1,000만 달러 더 높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인공지능이나 이런 성장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고점에서 이제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시간에서는 빠르게 8%까지 빠졌고 지금은 한 10%까지 또 추가적으로 더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20일 날 FOMC 금리 결정이 있죠.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 다음 날 21일에는
나이키나 페덱스, 룰루레몬 같은 종목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인플레이션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기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홀세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도매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제품의 어떤 자재나 원재료 비용을 추가로 해가지고 판매 가격에 대해서 이제 비율을 추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홀세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0.6%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우존스 전망치는 0.3%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2배나 급증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당황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고, 거기에다 또 문제되는 게 3분의 2 정도가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생기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제 에너지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휘발유는 6.8%나 올랐고요. 그리고 서비스도 또 동반해가지고 여행자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자, 며칠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에서도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그걸 잘 넘기면서 이제 간밤에 PPI를 주시했는데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에 FOMC 회의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들 어떤 게 앞당겨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연기가 될까?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메가디필센트 종목들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어도비였는데요.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가이던스 예상이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10%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 종목별 특징 잡아주실까요? 네, 에너지와 통신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부동산과 유틸리티 업종이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산업이 2% 이상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기술 업종의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 그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지금 컨퍼런스 같은 게 이제 열리는데, 여기에서 지금 파월 의장에 맞먹는 그런 영향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차트 상황을 보면은 3월 8일 날 장대 음봉 만들어 놓고 그 음봉을 여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불안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난밤에는 이제 $1,100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의견을 내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형성되는 그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형성되는 테마주들이 너무 이제 등락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델 컴퓨터나 아니면 레노버 같은 회사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앞으로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생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GTC가 이제 열리는데 여기에서 메타라든가 아니면 포드 자동차가 같이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에 대해서도 주가가 좀 등락을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엔비디아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TD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목표 가격을 1년치 정도 해가지고 $900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가 한 73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어떤 그 상승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지, 주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지는 18일 날 어떤 연설에 있어가지고 사장이 나와서 어떤 연설을 할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을 이제 4월 1일 날 새로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27를 장중에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웰스파고 쪽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내면서 $460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JP모건 쪽에서도 한 $440 정도 목표가를 또 내놓으면서 비중 확대 또는 매수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연속해서 오는 게 20일 날 FOMC가 있고 21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하는 New Era of Work라는 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다가 또 어떤 신제품을 내놓고 인공지능의 어떤 확장을 얘기할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단순히 FOMC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애플이 지난밤에 이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애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만 좀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중국 수요 때문에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애플이 제대로 실적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목표가를 225달러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 의견을 내놨는데, 지금 현재 가격보다 지금 한 3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은 애플의 비전 프로가 영국의 크로멜 병원에서 척추 수술하는데 거기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국 쪽 수요 부진은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저가폰 매출 확대해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플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역시 시장에서 주도주는 애플이 다시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하락기에 저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또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간밤에 3%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나흘이 하락한 엔비디아, 그간 10%가량 하락을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관심사고요. 애플의 주가 상승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가 경신을 통해서 오늘 종목별 엇갈린 흐름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클로징 라이브였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